오늘도 시리관 사주 명조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명조가 인월에 태어난 을목입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한번 보면 천을기는 신과 자고 공망은 술과 해입니다. 자, 이 사주 팔자상에 신과 자도 없고 술과 해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자, 투관한 격을 보면 인월에 인해 병화가 투관해서 상관격을 이루죠. 상관격을 이루죠. 자, 그 다음에 오행의 대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은 하나, 둘, 셋입니다. 그 다음에 화는 하나, 그 다음에 토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금이 현재 없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목, 화, 토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주입니다. 대운의 흐름을 보면 해자축, 그 다음에 신유술, 이렇게 겨울에서 가을로 흘러가는 그런 사주의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가 조금 특이한 거는 이 사주의 주인공은 풍물, 사물놀이, 풍물의 장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인월에 병화가 떠서 상관격을 이룬다고 볼 수 있죠. 병화의 상관은 무언가 펼친다, 대중들에게 나의 장기를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연예인 기질, 연예인, 남들 앞에서 뭔가 펼치는 그런 것인데, 을목이 상관이니까 상관은 특수하고 또 독특한 자기의 재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을목이 독특한 재능을 발휘하는데 그것이 목에서 빠져나온 재능이라서 화로서 자기의 재능을 대중 앞에서 소리내어서 펼치는 그러한 상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조금 예의주시해 봐야 될 거는 이 사주명리 물상론상 인월은 이제 싹이 막 자라서 밖으로 튀어 올라오기 위한 막 준비를 하면서 싹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 토들이 너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토가 많다는 얘기는 토를 뚫고 올라오기에 이 목들이 조금 버거울 수 있다라고도 봐지죠. 근데 태양이 떠서 이 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제공해 주기는 합니다만 토가 너무 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싹이 올라와서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에 봄인데 태양은 떠 있는데 토들이 너무 두껍게 이 싹들이 올라오는데 덮고 있으니까 이 토를 뚫고 목이 올라오기에 똑바로 올라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온다든지 토를 뚫고 올라온 목들의 힘들이 좀 약하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토와 목과 물론 토는 목급토로서 그걸 당하지만 이 토들의 힘이 세어버리면 목들이 힘을 펼치기에 좀 약화될 수도 있고 화생토해서 이 화의 에너지를 토가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 힘이 너무 좀 강하다. 그렇지만 이제 목이 적당하게 그걸 해서 극작용도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이것이 봄날에 인월의 토들이기 때문에 목이 이것을 극복해야 되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가 특이하게도 금도 없고 수도 없습니다. 대운은 또 수하고 또 금대운을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자, 이 사주의 주인공이 이 병신정유 무술년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사물놀이의 장구를 하다가 이 목이 조금 이렇게 좀 자꾸 비틀어지더랍니다. 비틀어지고 목이 좀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좀 희귀병이다. 이게 좀 현대의 어떤 그런 의학술로서는 좀 이렇게 판명하기 힘든 희귀병이다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1차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또 좀 수술이 좀 잘 안 되어서 2차 수술까지 받고 병신정유년을 거치면서 수술까지 받고 이렇게 왔었죠. 자, 왜 병신정유년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 병신년에 보면, 이제, 이 목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에 버거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금들이 인신충해서 이 목들의 뿌리를 두드린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인신충이 그 다음에 정유년이 되면, 인목이 유금에 의해서, 정유년의 유금에 의해서 뿌리가 굉장히 상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즉, 토들이 강하게 목을 누르고 있는데, 병신 정유년을 거치면서 금들이 금극목하면서 목들을 상하게 만들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 조직, 혈관계, 순환계, 눈, 이런 것을 제가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토가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들이 금극목하고 또 인유 원진하면서 목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더가 또 뭐가 있었냐면, 무술년이 되면 지지가 축, 술, 미의 삼형사를 또 이루게 됩니다. 또 대운도 대운을 갖고 있죠. 대운에서 축, 술, 미를 짜고 있는데, 세운에서 무술년에도 축, 술, 미가 더 증폭되어서 축, 술, 미 삼형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화상을 입었답니다. 화상을. 이 토는 땅이면서 보호, 그 다음에 완충, 중재 역할을 하면서 이 토는 또한 피부입니다. 피부를 의미하는데, 축술미 삼형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벗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축술미 삼형은 법적인 부분에서의 형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신체 부위로 와서는 위라든지 장기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또 피부, 보호막, 보호,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년에 술대운에 술이 와서 축술미 삼형을 이루면서 그 삼형작용으로 말미암은 본인의 어떤 그런 신체상의 어떤 신해를 좀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술년까지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올해 2019년 기해가 되니까, 기해는 해수가 병신 정유 무술년까지 금이 목을 극하는 형상으로서 굉장히 압박을 받아오다가 해가 되면 목의 장생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들이 이제 억압되고 압박되는 목들이 이제 좀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장생하면서 목이 인해합을 하게 되니까 올 3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어떤 장구라든지 풍물, 이런 수업들이 예약이 되어 있고, 또 해수가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인성이 되겠죠. 또 인연이 없던, 그리고 인연이 떨어져 있던 엄마의 어떤 그런 도움을 잊게 되어서 이러한 건강적인 관리와 함께 또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강의 앞에도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인목들, 을목, 갑을목이라든지 이 인목들은 신년, 병신년, 정유, 무술년을 거치면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또 건강적인 요소에서든 혹은 비즈니스, 사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른 그런 해를 거쳐왔다고 볼 수 있겠죠. 병신정유 무술년은 금들이 힘을 얻어서 목을 극하는 그러한 그러한 상황들을 지나온 세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사주의 대체적인 대부분 어떤 사주들을 보면 목을 가지신 분들이 금극목에 의한 건강상, 사업상, 비즈니스상,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포함한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었죠. 그렇지만 이제 해년이 되니까 갑목 장생작용과 함께 해수가 인성으로 작동하게 되고, 인해합하고 해묘목하고 하게 되니까 어떤 목들의 작용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의 활동성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제 해가 되면 병화는 절지가 되는 거죠. 절지 태지가 되니까 본인이 상관성을 발휘하되 대중 앞에 나서서
활짝 펼치면 이런 것보다는 병화가 절지에 드니까 그 병화의 활동이 해라고 하는 그런 공간, 어두운 공간, 좁은 공간, 혹은 대중 앞에 펼치기보다는 한두 명을 데리고 가르치는 어떤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도 해가 오면은 같이 절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적인 성취는 크지는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불로소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주를 딱 볼 때에 처음 딱 볼 때에 먼저 눈여겨 봐둘 게 뭐냐면 과한 오행들이죠. 과한 오행. 오행들이 과하게 많다라고 하면 그 오행으로 말미암은 피해, 그 다음에 그 오행의 극을 당하는 어떤 간지들은 반드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인과 목들이 인의 목과 그 다음에 이 토들이 너무 과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사주를 딱 보는 순간 목이 많고 또 토가 많으면서 토가인데 특히나 충미가 또 이렇게 있죠. 충미 충작용도 있으면서 술들이 딱 들어왔을 때 바로 탁 눈에 탁 뜨이죠. 토, 충미, 술, 축술미 삼형. 이 축술미 삼형으로 말하면 형작용, 형질의 변경,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신체적인 신액들, 그 다음에 뭔가 사업의 중단되는 현상들,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겠구나. 또 축술미 삼형은 과거의 것이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 그 다음에 과거의 고질병들,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를 딱 열자마자 먼저 어떤 계절에 뭔데 오행적으로는 뭐가 태고하게 많네? 그 중에 토가 이렇게 있는데 충미가 있고 어떤 형작용을 일으키겠네? 그다음 무술년에는 술이니까 축술미 삼형이 일어났네? 그 다음에 인호술 합작용도 있겠네? 포태법으로 이는 어떤 포태네? 라고 하면 이미 사주에서 읽을 수 있는 한눈에 사주를 딱 열자마자 쫙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단 대운은 해자축 대운이었으니까 이제 인성의 어떤 공부의 어떤 대운을 그렇고 술이니까 제가 대운의 진술충미 대운은 반드시 고민하고 읽으라라고 그랬죠. 이 진술충미 대운은 겨울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아주 그 변화의 폭이 큰 음에서 양으로 이제 신유술까지는 태양이 있다가 해자축으로 가면 태양이 없습니다. 완전 겨울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술이 태양을 감추어버리는 그러한 대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의 폭이 큰 그런 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미 대운은 반드시 점검하고 한번 살펴봐야 될 대운인데 이 아니나 다를까 술 대운에 그러한 어떤 인간사의 다변화적인 그러한 사건의 스토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토로 말미암아 목에 있어서 토가 너무 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질병적인 요소와 신유술 세운을 걸어오면서 목이 위축되고 상처나고 다치고 그리고 뭔가 극복하기 힘든 어떤 사건성이 발생했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제 술년을 지나서 해년부터는 좀 나아질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